무조건 뽑는 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질환의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풍치도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말씀드렸잖아요. 2단계까지는 충분히 가역적으로 원상태로 돌릴 수 있다. 자기 치아를 보존하는 쪽으로 목적을 가져가야 하고요. 3단계 정도는 진행되었을 때는 빨리 뽑는 게 더 나아요. 이를 살릴 수 없는 만큼 진행이 되었을 때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훨씬 더 뼈가 더 상실하게 돼요. 이를 뽑게 됐을 때 우리가 후처치도 중요한데 후처치가 바로 임플란트죠. 임플란트 역시도 뼈에다가 이렇게 심어서 이를 만드는 치료법인데 뼈가 없다면 어떠겠어요? 임플란트 했을 때도 결과가 되게 좋지가 않아요. 많이 상실하기 전에 미리 뽑는 게 그때는 답이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보통 숨을 쉴 때 코로 숨을 쉬는 게 정상인데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입안이 건조해져요. 침이 마르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침이 엄청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소화 기능만 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세균들의 증식을 억제하는 기능을 해요. 부업을 한다든지 침이 분비가 잘 안 된다든지 그런 경우 충치가 엄청 잘 생겨요. 세균이 극도로 불어나기 때문에 다발적으로 충치가 생겨요. 그만큼 침이 엄청난 세균들을 억제하는 기능을 했다는 것이죠. 풍치도 원인이 뭐라 했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제대로 못하게 됐을 때는 충치 역시도 발생이 훨씬 많아지고 풍치 역시도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스케일링은 세균의 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정상인 분들은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요. 치점이 있다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는 꼭 오셔가지고 중간에 체크를 하면서 관리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세균의 활성도라든지 플라그가 있는 여부라든지 이 몸의 염증 유무 집중적으로 이런 것들을 없앤 다음에 다시 정상으로 왔을 때는 6개월 정도로 주기적 관리를 들어가는 게 가장 루틴한 방법입니다. 스케일링 자체가 치아 해는 되지 않아요. 치아가 달아지는가 아닌가요? 그런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초음파를 통해서 진동을 주는 거거든요. 따다다닥 이렇게 진동을 주면서 이 진동 때문에 붙어있는 치석을 떨어뜨려내는 것이에요. 자주 해도 그렇게 해는 되지 않은데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게 어떤 효율적 측면에서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가장 그 큰 반응 중에 하나가 통증과 시린 증상인데 시린 증상은 바로 에나멜이라는 어떤 보호층이 벗겨졌을 때 속에 감각을 느끼는 덴틴이 드러남으로써 시린 증상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원인을 잘 찾아다 보면 되게 다양합니다. 가장 흔하게 하는 게 바로 충치죠. 그러니까 충치 같은 게 발생을 하게 되면 치아 껍질을 녹이잖아요. 시린 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에나멜이 닳아져서 또는 깨져서 덴틴이 또 노출이 되게 되면 시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들끼리 또 부딪히면서 이가 휘면서 이 치경부라고 하는데 이 치경부 부분이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이제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하고 이 때문에 시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 에나멜이 없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 보시면 돼요. 이를 굉장히 많이 깎은 다음에 이를 덮어 씌우는 치료인데 깎아놓고 이를 씌웠을 때 이게 정확하게 결합을 해서 틈새가 없이 밀폐가 돼야 하는데 이 밀폐가 되지 않고 이 공간이 뜨게 되면은 그 틈새로 이물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세균이 침투하는 건 너무 명백한 사실이고 이렇게 세균이 침투하게 되면 상아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크라운을 하고 나서 시린다는 것은 이 크라운이 완벽하게 치료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 불완전하게 치료가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도한 삭제량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정확한 밀폐가 돼서 틈새가 없어야 되는데 틈새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상태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이런 탈이 나지 않도록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딱딱한 음식을 너무 좋아한다든지 잘 때 일을 간다든지 배를 꽉 문다든지 하게 되면 이들끼리 부딪히면서 금이 가기 시작을 해요. 에나멜이 굉장히 단단하고 굉장히 튼튼한 어떤 조직인데 이런 자극들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크랙은 점점 더 진행이 돼요. 금이 가는 증상의 원인을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플린트라는 장치가 있거든요. 복싱 선수들이 운동할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장치이기도 해요. 이런 장치를 끼움으로써 이에 무리가 가는 걸 막아낼 수가 있어요. 너무 씻는 근육이 강해서 이에 무리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보톡스가 근육의 힘을 떨어뜨림으로써 치아에 힘을 가는 것을 좀 이렇게 완화를 시켜줘요. 보톡스, 스플린트 이런 부분들은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법이고요. 금 간 것 자체를 없애기 위한 치료법들은 저희가 하는 이제 미니시라든지 아니면 크라운 같은 치료법이 있는데 크라운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된 건 이를 많이 깎아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득과실을 생각했을 때
실이 많기 때문에 고나진 않았던 거고요. 크랙이 너무 많이 가면 이를 발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발치보다는 이를 깎더라도 이가 더 이상 금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크라운을 씌워서 보존해서 간다면 이 크라운은 좋은 치료법이 되는 거예요. 미니 씨 같은 경우는 유리창에 이제 금이 가기 시작했을 때 테이프 붙이는 원리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이가 금이 가는 걸 더 이상 확산되는 걸 막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니 씨가 초기 크랙이 갔을 때는 굉장히 예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조금씩 이렇게 금이 가서 점점 진행돼서 대나무가 쪼개지듯이 반으로 딱 쪼개져요. 이런 경우는 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1%도 없습니다. 금이 갔다 증상이 있다 하면 빨리 대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